네, 안녕하세요. 이준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쿠팡에서 우리 쿠페이 쪽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핀테크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생활물류와 라이프 플랫폼과 핀테크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조금 의아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핀테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들어보던 컨셉일 거고, 뭐 간편 송금이나 펀드 투자나 이런 퓨어한 금융 서비스를 굉장히 테크의 관점에서 이용자 편의성에 맞게 그렇게 진화시켜 온다라고 한 축이 있을 거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말고 이 결제를 중심으로 한, 결제와 정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도구로서 그동안 기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시작된 이 핀테크의 붐에서는 간편 결제와 간편 송금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과 특히 최근에 이제 생활물류랑 라이프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에 있어서 이런 결제와 정산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트렌드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단에서의, 이용자 단에서의 결제와 이를 통한 플랫폼으로 돈이 이제 흘러 들어가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판매자 쪽으로 흘러가는 두 가지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결제를 하고 결제 대금을 우리가 주로 피지사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판매 대금 정산을 하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약간 분절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마 5년 전, 6년 전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는 창을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안심 클릭 또는 ISP라고 하는 옛날 방식의 그런 결제들이었는데요. 그 경우에 여러 가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라든가 우리 액티브 엑스 컨트롤의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얘기지만 사실 피지들이 그런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함으로 있어서 매번 그런 카드 정보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5년, 6년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정부 주도로 규제가 철폐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 단초가 됐던 계기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천송이 코트를 중국 소비자들이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의 VIP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급속도로 규제가 철폐돼서 이 간편 결제의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은요, 이용자 단에서의 간편 결제 플랫폼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써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거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떤 허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신용카드를 한번 쓸 때마다 꼭꼭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부정사용 프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5만 원 미만의 무서면 결제가 도입이 됐고요. 따라서 5만 원 미만은 사실은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쿠팡 써보시면 쿠페이가 그런 6자리 비밀번호 입력 없이 후루룩 하고 결제가 끝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원클릭 결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편 결제 부분은 사실 이런 편의성과 이커머스 플랫폼에 맞는 부분들은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은요, 이제 실무를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보통 커머스가 15일에서 60일까지의 정산 주기를 가지고 돈이 판매자들에게 정산이 됩니다. 15일이라는 규제가 있는 이유는 그 14일 동안 전자상거래소에 환불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있는 동안에는 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홀딩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는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바로 주문해서 먹음으로써 그런 환불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 배달의 정산은 보통 D+1, 2에 바로바로 판매자에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60일이라고 하는 규제는 이제 대규모 유통법에 대한 법에서 너무 이제 그런 공급업체나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늦게 주지 말라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60일 한도 내에서 그런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들이 저 정도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아마 언론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그런 정산을 더 빨리 하기 위한 소비자 그 판매자들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무브먼트가 이제 정치권에서 조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자금 세탁 규제라고 하는 건데 되게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그 머천트들, 가맹점들에 대해서 그 신원 확인,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이고 대표자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이게 허위 가공 매출 통한 카드깡을 통해서 자금
이런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걸 명확하게 그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실제 돌아가는 트랜잭션에서도 이게 다량의 환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카드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않은가라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인 커머스 트랜잭션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크로스보더, 즉 직구와 역직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셀러에 관한 그런 확인들, 또 거기서 발생하는 의무들이 상당히 큰 실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정도의 이런 결제와 정산 흐름에 있어서 몇 가지 최근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O2O라고 많이 부르는 내용들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잘 아시는 오프라인 트랜잭션은 이제 벤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식당 이런 데 가서 쓰실 때는 이제 포스 단말기 활용한 벤 업체를 통한 결제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벤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신용카드 발전과 함께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타이트한 통제 속에, 그런 규제 속에 있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수수료 구조도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점포 수거 수수료니 하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박하게 규제, 이게 관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카드사와 사이에 어떤 수수료 분쟁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굉장히 레드 오션이라고 불리고 있는 인더스트리입니다. 근데 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태동한 우리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수많은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의 피지 업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제가 상당히 느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도 좀 다르고, 하지만 피지가 꼭 온라인만 해야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툭툭툭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포스와 같은 이제 그런 사용자와의 접점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직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QR 결제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피지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언택트를 통해서 무이나 매장이 이루어지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키오스크를 이용한 결제단에서 좀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온라인 피지가 오프라인 피지로 내려가면서 기존의 벤사가 이제 평정하고 있던 결제 시장을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오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서 포스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더 소상공인들에는 락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과 이런 그런 자문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배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불 결제인데요. 사실 후불 결제는 해외에서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서비스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 이제 어펌이라고 하는 곳은 미국의 상장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카드사의 카드의 기능과 할부 기능이 이거를 대부분 커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후불 결제는 그런 카드 회사가 아닌 회사가 중간에 여신을 기능을 약간 탑재해서 그냥 편리하게 내가 오늘 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은 툭 결제해가지고 몇십만 원 구매를 내 다음 달에 낼 수 있는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카드사가 더 많이 먹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이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핀파일러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빈 니치 마켓이 있다고 보고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나와 있어서 이제 카드사와 많이 다툼도 있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아서 네이버는 온라인 네이버 쇼핑에서의 후불 결제를 런칭을 했고, 카카오는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를 가지고 런칭을 했어요. 그거는 약간 O2O를 더 포커싱하는 카카오 그룹의 조금 특성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은 되는데요. 이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정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판매자 정산이 60일 주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앞으로 당겨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그 선정산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런 식의 서비스가 많이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선정산 서비스를 빠른 정산이라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사실 그게 대출 방식이든 팩토링 방식이든 금융사를 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셋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정산을 낮은 수수료로 해줌으로써 이 좋은 판매자들을 플랫폼에 락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고 많이 PR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쿠팡도 KB가 셀러론이라는 상품을 개발해서 쿠팡뿐만 아니라 위메프 같은 여러 곳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좀 더 빠른 정산을 저리에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공급 경제에서는 이제 외담대라고 하는 은행을 통한 것들도 있었고, 그 P2P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중간에 선정산 서비스를 많이 런칭하긴 했는데 일단 금리가 많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셀러에 대한 심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개별 셀러들의 우량 셀러들의 데이터를 발라내 가지고 그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시하는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최근엔 여러 가지 그런 뭐 네이버가 하고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실제 상거래 커머스 판매 데이터 같은 거를 동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아, 굉장히 좋은 셀러구나, 그럼 좀 유리한 조건으로 내려가자, 이런 식의 그런 무브먼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선정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크로스보더 커머스 부분인데요. 뭐 크로스보더는 직구도 있고 역직구도 있겠지만, 역직구는 사실은 해외 플랫폼의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다룰 건 아닐 것 같고, 직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뭐 네이버든 쿠팡이든 이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직구 시장이 굉장히 넓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통은 플로우가 셀러 정산 플로우가 우리나라 그 고객들이 결제를 하면 그거를 우리나라 피지들이 집금을 한 다음에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해외의 페이아웃 솔루션 업체, 즉 해외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뿌려주는 업체들로 이제 돈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 페이팔도 있고 페이오니어, 중국 같은 경우는 리안리안, 핑퐁 등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글로벌 솔루션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해외 셀러들은 특히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팔고 망하고 튀고 또 새로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허다하고 굉장히 불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다음에 중간에 그런 자금 세탁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발전할수록 좀 더 많은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다,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에 핫한 가상화폐 얘기일 건데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소 규제 같은 거에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직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급수단, 즉 페이먼트 메소드로 하는 것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바로 붙여가지고 이제 내가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그걸 가지고 가맹점이 가상화폐를 받아가고 하는 식의 시스템은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아직 시도하고 있는 업체도 없긴 해요. 근데 결국은 원화 결제를 태워야 되는데, 원화 결제의 앞단에서 어떤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 가상화폐가 일정한 안정적인 시가가 형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원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거를 쓰는 단계에서는 그 상태에서 원화 컨버전이 일어나서 실제 이제 그거를 망을 타고 지급이 되는 거는 원화로 프로세싱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시도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가상화폐를 원화 컨버전이 일어나는 단계가 최근에 막 핫하게 무슨 특근법이니 하는 이슈, 즉 그 한국 실제 이 피아트 커런시로 바뀌는 지점에서의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될 거고요. 이거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당국은 현재까지도 이런 것들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가상화폐를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활성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꽤 아마도 실제 그게 규제가 실제 명문의 규제든 아니면은 뭐 그림자 규제든 간에 그런 허들들 넘어서기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뉴스 검색해 보시면 이제 다날 같은 곳에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날 코인을 이용한 페이먼트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저도 뭐 경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커머셜리 굉장히 많은 편의와 이득을 가져올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워낙 코인 자체가 핫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약간 장밋빛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실결제로 이어지는 것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그건 사실 미지수예요. 뭐 최근에 많이 시세가 변동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커머셜이 중요한 비즈니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네 가지 그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이 통신 판매 중개 플랫폼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네이버 페이가 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다미넌트한 페이먼트 메소드가 됐는데, 결국은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결제와 정산 기능을 넘어서서
네이버페이 딱지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우량 가맹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통신 판매 생태계에 있어서의 어떤 브랜드 밸류까지 이미 도달됐다고 보이고, 이게 네이버페이의 그 페이먼트 결제창 페이지가 나중에 배송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그 오히려 거꾸로 역전돼서 커머스 플랫폼을 보여주는 형태의 어떤 그런 플랫폼 페이지, 그런 생태계로서의 역할을까지 도모하고 계신 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중소상공인들과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선정성 같은 걸로 묶으면서 상생의 어떤 화두로 이제 확장성을 가지시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있는 전통 은행이고요. 카카오페이는 사실은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 같은 엄청난 커머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O2O 쪽으로 뭐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거에 결제가 전부 카카오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확장성, 거기에 대해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후불 결제를 이제 런칭한 또 이분들은 후불 교통카드를 런칭하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포인트를 잡으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은 이제 커머스 본류, 이제 여기는 직사입 리테일과 그 통판 중일 같이 갖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거의 확장성, 이커머스의 매출 증대와 확장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 기사에 이제 일본의 쿠팡이 런칭한다는 기사 이런 건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글로벌 페이먼트 쪽도 계속 따라가면서 뭔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는 이제 LG U+의 오프라인 결제 부분을 인수해서 토스 페이먼트라고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토스는 기존의 비바이 레퍼블리카가 온라인에서 PG로 붙는 거와 함께 오프라인 쪽을 이거를 기반으로 얼마큼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저희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조금 보시면서 재밌게 한번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